이번 44번째 편은 벨 부등식의 위반을 훨씬 높은 정확도로 보여준 아스페의 실험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아스페는 클라우저 등 70년대 이루어진 벨 부등식 실험의 정확도를 높여 부등식의 위배됨을 확실히 보이므로 아인슈타인의 숨은 변수가 틀렸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특히 얽힌 광자쌍 사이의 거리를 빛의 속도로 날아갈 수 있는 시간보다 빠르게 광자의 평광 측정의 방향을 바꾸면서 측정하여 빛의 속도로 신호를 주고받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실험을 수행하여 얽힌 광자쌍이 비국소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휠러는 양자이론에서 비국소적 얽힘 현상에 의한 지연 선택이라는 현재의 선택이 과거를 결정하는 기이한 현상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1970년대는 입자 물리학의 전성 시대였습니다. 원자핵 내부 구조를 밝혀내는데 정신이 없었고 양자역학의 실체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벨 부등식을 비롯해서 양자이론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물리학자들은 소수지만 여전히 있었습니다. 벨 부등식을 테스트하는 실험은 70년대에 8번 이루어졌는데 6번이 양자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였고 2번 EPR을 지지하는 결과로 얻어졌습니다. 텍사스 A&M 대학의 젊은 교수인 프라이는 클라우저와 유사한 방식으로 수은에 얽힌 광자쌍을 만들기 위하여 처음 레이저를 사용하였습니다. 포지트로늄을 사용하는 실험은 클라우저나 호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지만 이탈리아의 카타니아 대학의 파라치가 이끄는 팀에서 부가적인 가정으로 실험하여 1974년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EPR 3개를 지지하는 결과였고 컬럼비아의 우 교수팀도 1975년 유사한 실험으로 결과를 얻었는데 양자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였습니다. 클라우저와 시모니는 이러한 실험 과정과 결과들의 리뷰 논문을 1978년 발표하여 벨 부등식 논문이 발표된 이후 테스트를 위한 실험적 노력을 정리하였습니다. 벨 부등식의 실험이 진행 중이던 때 프랑스 보르도 출신 아스페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랑제콜 고등사범학교를 마치고 자원에서 1971년부터 3년간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면서 당시 새로 출판된 코앙 타누치 양자역학 텍스트를 틈틈이 읽으면서 부족했던 학부 강의를 보충하여 양자이론을 다시 공부합니다. 그리고 EPR 논문을 접하고 벨 논문을 읽게 되는데 깊은 감명을 받아 연구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아스페는 항상 개념이나 이슈의 근원으로 되돌아가 근본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정립된 후 정리된 해설보다 태동기 당시의 아인슈타인 등의 원본 논문을 읽고 이해하려 하였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프랑스에 돌아온 아스페는 대학원생이지만 고등사범학교 정규직 연구원이 되는데 제네바에 가서 벨을 만나 구상하는 실험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그리고 파리 대학 과학연구소 지하실에 실험실을 마련하여 장치를 설치하고 장비의 모든 부품을 직접 제작하며 연구에 착수합니다. 앞서 아인슈타인의 국소적 숨은 변수를 호의적으로 생각하여 실험에 착수한 클라우저와 달리 아스페는 양자세계의 승리를 믿으면서 실험을 설계하는데 크게 세 종류의 실험을 하게 됩니다. 아스페가 실험을 설계하기 시작할 때는 클라우저가 실험을 시작할 때보다 장비면에서 훨씬 발전하여 레이저가 연구실에 보급되었고 광자 측정 장비와
전자장비도 훨씬 정확도가 높아졌습니다. 클라우저 실험과 시모니와 혼의 연구 결과와 그 이외의 여러 실험을 알고 있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 채널 방식으로 클라우저를 비롯하여 앞선 연구자들이 수행한 것을 더욱 정확하게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하여 칼슘의 다단 천이에 의하여 얽힌 광자쌍을 만들어 편광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레이저는 두 개의 다른 에너지의 레이저를 칼슘 빔에 쏴서 두 개의 광자가 연속적으로 흡수되어 들뜬 상태가 된 후 다시 기저 상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따금씩 얽힌 두 개의 광자쌍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광자쌍과 실제로 검출되어 측정되는 비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클라우저가 얻은 실험보다 2배 정도의 정확도로 벨 부등식을 위배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저와 혼이 1974년 제안한 것으로 이중 채널 실험입니다. 채널이 하나일 경우에는 측정되는 광자가 매우 제한적이게 됩니다. 편광 분석기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편광기에 도달하지만 통과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진 막힌 광자들이 상당수 있게 됩니다. 편광기에서 막힌 광자가 다른 쪽의 광자와 산광 관계를 가졌는지, 가졌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중 채널 실험에서는 한 광자가 편광기에 막히면 편광기에서 반사되어 여전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측정되는 광자 수를 늘리게 되고 실험은 더 정확해집니다. 이 실험 결과는 첫 번째 결과보다 4배 이상의 정확도로 벨 부등식을 위배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 실험은 가장 중요한 실험이라 할 수 있는데 봄과 아로노프의 논문에서도 언급되었고 벨도 지적한 것입니다. 비국소성을 테스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한 광자가 다른 광자에 여전히 신호를 보낼 수 있는지 아니면 광자쌍이 비국소적으로 서로의 상황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양자이론이 맞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스트하기 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편광기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두 광자가 날아가고 있는 동안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스페의 실험 장치는 양쪽에는 각 두 개의 다른 방향의 편광기가 있고 이 두 편광기를 빠르게 선택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편광기 선택 장치는 광원으로부터 6.5m 떨어져 있기에 두 편광 선택 장치 사이의 거리는 13m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인과율에 의하여 한쪽에서 빛과 동일한 속도로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가정하면 13m를 빛의 속도로 나눈 값은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초, 즉 43 나노초로 광자쌍이 양쪽을 출발한 후 이 시간 내에 무작위로 편광기를 스위칭하는 것입니다. 아스페의 편광 선택 장치는 저렴하면서 효율적으로 고안하였는데 물을 담은 투명한 상자로 이 상자에 초음파 장치를 연결하여 초음파가 물의 밀도를 주기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통과하는 광자가 물의 밀도 변화에 따라 두 편광기로 가게 하는 스위칭은 43 나노초보다 훨씬 빠른 6.7에서 13.3 나노초 사이에서 일어나고 무작위는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편광기를 바꿀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실험에서도 양자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실험 장치는 매우 중요한 양자 이론의 요소를 담고 있는 것으로 비국소적 얽힘이 실제 현상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확립함을 보여준 실험입니다. 이 연구는
아스페의 박사학위 논문이 되고 두 편의 논문이 피지컬 리뷰 레터에 발표됩니다. 아스페의 세 번째 실험은 양자 현상의 비국소적 얽힘을 증명한 것인데 이러한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매우 기이한 현상 중의 하나가 지연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프린스턴의 휠러는 포지트로늄의 존재와 얽힌 광자쌍을 예견함에 위하여 벨 부등식 실험에 기여했는데 1978년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현대판으로 변형한 사고 실험으로 양자 이론에서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을 논의합니다. 휠러는 이중슬릿 실험에서 두 개의 슬릿에 의한 두 경로의 빛이 간섭을 일으키는 대신 빛을 빛가르게와 거울로 두 경로의 빛을 만들고 다시 빛이 교차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설계라고 부르는 가상 실험 장치를 고안합니다. 레이저 빛은 빛가르게 1에서 반은 통과하고 반은 반사하는데 통과한 광자는 거울 1을 통하여 검출기 1을 향하고 반사된 광자는 거울 2에 반사되어 검출기 2를 향합니다. 광자를 발사하고 어느 검출기에서 측정되는가를 관찰하면 광자가 빔 가르게 1을 통과했는지 반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실험은 이 실험 장치에 빔이 교차하는 곳에 빛 가르게 2를 하나 더 놓게 되면 이중슬릿 실험과 마찬가지로 빔이 서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경로의 길이를 거울 위치로 조절하여 한쪽 검출기에는 보강 간섭에 의해 빛이 검출되고 다른 쪽은 상쇄 간섭으로 빛이 검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레이저 빛을 매우 약하게 하여 한 번에 한 개의 광자만 발사하도록 하는데 간섭이 측정되면 그 광자는 두 개의 경로를 모두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광자는 빔 가르게 1에서 통과하면서 동시에 반사된 것입니다. 휠러는 아인슈타인이 기이하다고 생각한 것과 유사하게 비슷한 논증을 합니다. 하나의 광자가 빔 가르게 2가 없으면 어느 쪽 경로를 지나갔는지 알 수 있는데 빔 가르게 2를 넣으면 두 경로를 동시에 지나가는 것이다. 빔 가르게 2의 존재 여부에 따라 광자는 하나의 경로를 가기도 하고 두 개의 경로를 동시에 가기도 하는데 두 실험을 동시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얼마나 기이한가. 빔 가르게 2를 놓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전에는 광자는 두 가지 잠재성을 가진 상태로 존재한다고 서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험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 순간 어느 잠재성이 실현될 것인지 결정됩니다. 휠러가 제안한 것은 놀랍게도 지연 선택에 의하여 실험자가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자는 광자가 이미 빔 가르게 1을 통과하여 진행해 가면서 빔 가르게 2가 위치할 수 있는 교차점에 거의 다다른 상태에서 빔 가르게 2를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결정의 순간 이미 지나온 경로를 결정하는, 즉 과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선택이 과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휠러는 이 실험을 우주 규모로 확장하였습니다. 그는 0.957 플러스 561a.b라 불리는 퀘이사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퀘이사는 지구에서 수십억 광년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밝은 빛을 내는 은하입니다. 이 퀘이사는 두 개라고 생각되었으나 이제는 하나의 퀘이사라고 여겨집니다. 퀘이사의 빛이 지구로 오는 과정 중 중간에 은하가 중력 렌즈로 작동하여 빛을 분리하게 됩니다. 약 5만 광년만큼 분리된 후
지구 위에서 다시 만나는 것입니다. 앞서 실험장치로 설명하면 퀴사는 빔 가르기 1이고 끼어든 은하가 두 개의 거울로 빔을 분리하여 교차점인 지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관찰자는 빛의 세기를 낮추어 1시간에 1개씩 광자를 관찰합니다. 빔 가르개를 넣어 양쪽을 통해 왔는지 빔 가르개 없이 한쪽 길로 왔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빔 가르개를 넣고 뺨에 의하여 수십억 년 동안 날아온 광자의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양자 이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코펜하겐 표준 해석은 광자의 길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관찰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현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관찰 순간 과거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되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스페의 실험으로 벨 부등식의 실험은 양자세계 쪽으로 거의 확실하게 결론이 난 셈입니다. 8,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얽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더 정밀하고 더 먼 거리에서 얽힘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게 됩니다. 거시세계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양자세계의 현상들을 실험적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얽힌 입자들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 삼중 얽힘 실험 등을 연구하면서 이들을 응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됩니다. 이번 편을 요약하면 아스페는 세 종류의 실험을 통하여 실험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벨 부등식의 위배를 확실하게 보였고 특히 평광의 방향을 빛의 이동 속도보다 빠르게 변화시키는 실험을 통하여 입자의 비국소적 얽힘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휠러는 양자이론의 비국소적 얽힘에 의한 지연선택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줍니다. 다음 강의는 비국소적 얽힘 현상을 거시세계에서 보여주는 실험들과 자일링거의 삼중 얽힌 실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